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과거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중세시대? 뭐 책 한 권이 방송 주제가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책은 바로 중세에 만들어진 굉장히 악명 높은 마녀사냥의 교과서예요. 어때요? 좀 흥미로울 것 같나요? 그렇다면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책의 이름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즉 마녀의 망치라고 불리운다고 해요. 이 책은 악명 높은 중세의 책 한 권으로서 이 책의 내용에는 마녀의 구분법, 기소법, 고문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이는 법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녀 사냥의 교과서라고 칭한다고 하네요. 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무려 2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 책 영향 아래 수많은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고 해요. 현 시대에서 보면 비논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책이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중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세의 악명 높은 마녀사냥 교과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혹은 마녀의 망치라고 불리우는 이 책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건 실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분량이에요. 자, 1486년 완성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라틴어로 쓰였으며 그 분량은 총 256페이지에 달해요.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사악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이 책은 합법 도서이자 마녀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해요. 이 책이 교회의 승인을 받은 합법 도서란 말은 마법을 이용해 기이한 현상을 조장하는 마녀의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약 3만 부가 인쇄되었고 굉장히 급속도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 책의 사상은 아메리카 대륙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죠. 마녀 사냥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녀의 망치는 약 6만 명이 처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책이 마녀 사냥의 교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마녀의 망치가 출간되기 약 1세기 전부터 마녀 사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시기 동안 마녀를 비판하는 내용의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마녀의 망치보다 더 많이 읽히며 많은 논란을 불러온 책이 일찍이 없었었죠. 하지만 어째서 유독 이 책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걸까? 그리고 과연 이 책엔 어떠한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걸까?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초기에 마녀사냥은 마녀의 망치에 기술된 전문 지식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널리 읽히고 많은 인쇄 부수를 자랑했던 마녀의 망치는 마녀의 존재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던 이전의 사람들에게 마녀가 존재함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죠. 현재 마녀의 망치는 독일 베를린에 원본이 남아있고 또 미국 워싱턴 DC에 필사본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두 권의 책을 토대로 마녀의 망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역사상 악명 높은 마녀사냥 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남자가 있었죠. 1485년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에서 48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불륜을 저지른 자를 주술과 약물로 저주해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된 재판이에요. 이때 한 여성이 주범으로 지목했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한 이단 신문관은 그녀를 강도 높게 신문했어요. 이 이단 신문관은 그녀의 평소 성생활에 대해 물으며 난잡한 성생활이 마법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했죠. 미친놈. 하지만 지역 주교가 파견한 변호사는 신문관의 부도덕한 신문을 강도 높게 비판했고 그녀에 대한 모든 기소들을 기각할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신문관은 패소했고 인스부르크를 떠났죠. 이때 패소한 신문관의 이름은 하인리 크라이머 인스티토리스예요. 그는 인스부르크를 떠난 후 이후에 바로 이 마녀의 망치를 저술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패소한 그 사람이 쓴 게 이 마녀의 망치라는 거죠. 1486년 패소한 하일리는 일생일대의 집필을 시작했어요. 마녀는 나약함과 정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 몸은 악마의 몸과 같으니 화형시켜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었죠. 전문가들은 그의 책 곳곳에서 복수에 찬 그의 표현이 엿보인다고 해요. 즉, 이 마녀의 망치는 그가 패소 이후 그의 복수에 찬 마음 그 자체였죠. 그렇게 마녀 사냥에 대한 광풍을 일으킨 마녀 사냥의 교과서가 그의 손에서 쓰이기 시작했어요. 수세기 동안 교회의 지지를 받은 이 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문서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해요. 마녀의 망치에는 순미스 데지데란테스, 즉 마녀 칙령이라고 불리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교황의 교서로 일종의 성명서와 같은 것이죠. 이 문서는 마녀의 망치가 교황의 승인 아래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사진이 순미스 데지데란데스예요. 이 순미스 데지데란데스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녀들에 대한 경고로 마녀의 정의와 그들이 행하는 일, 그리고 어떻게 마법을 부려서 재앙을 일으키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인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공식적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이에요. 즉,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정식으로 마녀 사냥을 지지한 것이었죠. 이 교서를 책의 전면에 끼워 넣은 것은 하일리의 탁월한 계략이었어요. 교황의 교서가 있으면 책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교서는 하일리의 주장을 반대하는 세력을 잠재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485년에서 1486년 사이 오스트리아의 티롤 지방에서 하일리는 마녀사냥 교과서의 결정판을 만든 게로 결심했어요. 이 책은 마녀의 위험성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의 책에 따르면 마녀는 예지력을 가졌으며 병을 부르는 주문을 외웠고 아이를 납치해 해쳤으며 주술로 재해를 기원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피를 마시기도 하며 하늘을 날아 악마와 접촉하고 난잡한 흑마술 집회를 연다 라고 적혀 있었죠. 심지어
책에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자신이 경험했던 마녀 재판 이야기도 상세하게 적었어요. 인스부르크에서 신문을 맡아 패소한 재판, 아까 말씀드렸었죠. 1484년 독일의 라벤스부르크에서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일자 이 또한 마녀의 흑마술 때문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열렸어요. 이때 마녀로 몰린 8명의 여성은 이단 신문관들과 마주했고 그 중에는 하일리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근처에는 고문도 함께 진행되고 있었죠. 같이 노을자님 말이 맞습니다. 이 고문의 이름은 스트라파로 팔이 탈골될 때까지 매달아 놓는 형벌이라네요. 결국 신문과 고문을 견디지 못한 2명의 여성이 악마의 마술을 이용해 폭풍을 일으켰다고 자백했고 하일리히는 이 2명의 여성을 화형에 처했어요. 이 재판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였다고 해요. 이렇게 2년 후 마녀의 망치에 당시 재판에 참석한 2단 신문관으로서 관점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했죠. 라벤스부르크에서 2 여성이 화형되어 재로 변했다. 그들은 악마의 품에서 고통을 견뎠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중. 이 책의 완성이 코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하일리히는 자신의 책이 독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 유명한 공동 집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좀 유명한 집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독일 도미니키 수도회의 지도자이자 명망 있는 쾰른 대학의 교수 야콥 슈프랭어가 공동 집필자로 이름에 올렸죠. 마녀의 망치의 공동 집필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현대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 중이라고 하네요. 일부 전문가들은 야곱이 책의 서문만 썼다고 주장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야곱이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하일리히로서는 자신보다 훨씬 유명한 야곱의 이름만이 필요했던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책이 유명해져야 되니까.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는 하일리히 크라이머가 책의 대부분을 집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를 단정하는 이유는 책의 곳곳에서 자극적인 언어와 사적인 감정이 드러난 문장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라틴어 스푸르티치아이, 즉 불결하고 역겨울 정도라는 단어는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해요. 또한 필로캡시오는 아주 드물게 쓰이는 단어인데 성적으로 치근덕된다는 의미이죠. 자, 이 사진이 바로 마녀의 망치 중 적혀있는 스푸르티치아이, 필로캡시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이제 제가 방금 말했던 좀 안 좋은 뜻이에요. 자, 이런 자극적이며 극단적인 단어는 몇 페이지에 걸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주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486년 한 해가 끝날 무렵 마녀의 망치가 완성되었어요. 마녀의 망치는 크게 3부분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첫 번째 부분은 마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성직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마녀를 감별해내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악명 높은 세 번째 부분은 마녀의 고발, 기소, 사형에 관해 적었어요. 이리하여 완성된 하일리히의 책은 출관과 함께 수만 명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죠. 이를 알아보기 위해 책을 발간한 전후의 마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시선을 알려드릴게요. 이 마녀 사냥의 시작은 암흑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때 당시 유럽에 마녀 사냥 붐이 일기 시작했던 것은 1300년대 중반으로서 마녀의 망치가 출간되기 1세기 전이었어요. 마녀 사냥의 열기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처음에는 이단의 근절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돼 점차 도를 넘어선 혐오로 변질되었어요. 마녀는 사탄의 달콤한 꼬임에 빠진 이단자로 취급받았죠. 마녀의 망치가 출간된 1486년 전까지는 마녀가 초자연적인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의문이 있었죠.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녀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도 마법에 대해선 부정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의문에 대해서 하일리히는 명확한 답을 책에서 제시한 것이죠. 사탄이 어떻게 인간을 매수했냐라는 질문에 사탄은 주로 유욕을 밝히는 여성들을 유혹했다고 했다라고 저술했어요. 쾌락을 즐기는 데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와 함께 날뛴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중. 하일리히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거의 여성들인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죠. 책 제목뿐만 하더라도 여성을 지칭하는 마녀의 망치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마녀는 여자를 뜻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저술한 내용 중에 왜 이들을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며 사형까지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바로 마녀들이 인류의 종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적어 놓았죠. 최후의 심판일 전에 그들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중. 그는 이단에 화가 난 신께서 사탄이 마녀와 함께 끔찍한 짓을 하도록 허락한 후 조만간 세상을 망하도록 만든다고 기술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일리히는 악마 숭배와 인류 종말을 연관지었으며 그 매개체가 마녀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리고는 1486년 12월 오스트리아의 티롤에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미신에 대한 새로운 답을 제시한 하일리히의 책이 출간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는 출간 전에 책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시킬 장치를 하나 마련했죠. 바로 자신의 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로서 오늘날 유명인들의 추천글과 같은 것이죠. 요즘 책 같은 거 보면 뒤에 추천글 같은 거 써있잖아요. 책. 그래서 그는 당시 가장 저명한 종교 대학인 이제 쾰른 대학교 수준의 추천글을 받아내기도 했죠. 때마침 공동 저자인 야콥 슈플랭커가 쾰른 대학의 명망 있는 교수였던 것이죠. 자,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 학자들의 의견이 나눠져요. 지금 현재의 학자들이 그 의견이 나눠져요. 어떤 학자는 하일리히가 야콥과 함께 대학에 찾아갔기 때문에 손쉽게 다른 교수들의 서명을 얻었다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하일리히 혼자 갔다가 교수들의 서명을 얻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 후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면 하일리히가 교수들의 서명을 위조해서 책을 출간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정말 하일리히가 뻔뻔하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교수들의 추천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부분은 책에 대한 비평으로
공증인 2패 아래 4명의 교수가 서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마녀 사냥에 대한 동의 부분으로 8명의 교수가 서명을 했지만 공증인은 없었다네요. 이 사진이 교수진의 서명 중 일부예요. 자, 공증인이 입회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또 다른 의문의 증거로 책에 서명이 실려있는 사람 중 적어도 2명은 자신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당시 주장한 것이었죠. 위 주장에 따르면 마녀의 망치 추천사는 부분적으로 서명이 위조됐다는 뜻이에요. 서명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감은 떨어지는 것이죠. 안드레아스라는 교수는 책을 대충 훑어보고는 서명했다고 말한 바 있고 그 외 다른 교수도 비슷했다고 해요. 하지만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서명했다고 말했던 유일한 신학과 교수도 서명을 한 후에 후회했다고 해요. 그 신학 교수는 이 마녀의 망치는 대중들이 읽을 만한 책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풀어 말하자면 논란의 여지가 많으니 위험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어찌어찌 출간된 모든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는 교수들의 추천서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당연히 책의 내용을 신뢰했죠. 마녀의 망치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추천서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또 다른 성공 요인은 획기적인 발명인 금속활자의 도입이었죠. 1454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가 발명된 후 발간물을 통한 지식의 전파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진 시기였거든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 금속활자 인쇄술을 통해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었죠. 즉 마녀의 망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150부가 인쇄된 뒤로 수백 부가 더 인쇄되어 교회, 관료, 지역 성직자, 대학교, 도서관 등에 팔려나가면서 유럽 전역에서 읽히게 되었어요. 이 책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져 곧 판매 부수가 3만 부에 이르렀죠. 그렇게 마녀의 망치는 16세기 초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당시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때였고 여러 나라가 무너져가는 시대였죠.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극심한 내부 분쟁에 시달렸었고 개신교는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러하듯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생겨날 시기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일리히와 그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마녀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것이 바로 마녀 사냥인 거죠. 사람들은 이 마녀의 망치 내용을 그대로 믿었고 책의 내용에 따라 수많은 고발과 신문 그리고 고문과 사형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모두가 그의 주장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죠. 이 마녀의 망치에 대해 의문을 갖는 이들은 수십 년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마녀로 몰린 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한 마녀로 몰려 재판을 받아야 했어요. 때문에 점차 반항의 목소리는 줄어들다 결국 사그라지고 말았죠. 여러분들 채팅창에 종교 얘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이 부분 편집 부탁드립니다. 여비치님. 마녀 사냥은 맹렬한 기세로 북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스위스,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를 휩쓸었어요. 이 책 한 권이 유럽의 박해와 고문, 죽음의 재앙을 전염병처럼 퍼뜨렸어요. 그리고 1563년 독일의 비젠슈타이크 우박 폭풍이 몰아치자
전과 같은 죄목의 또 하나의 재판이 열렸어요. 한 귀족이 여자들이 농작물을 망치려고 악마를 불러내 우박을 내리게 했다는 주장을 하며 여러 명의 여성들을 고발한 것이죠. 이때 당시 지주가 선동한 이 사건은 마녀 사냥에 필요한 공포심과 권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마녀 사냥 재판을 열기 위해선 이를 허가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있어야 했어요. 때문에 마을의 권력자에게 미움을 산 사람들은 곧바로 그냥 마녀로 몰려버린 거죠. 누군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마녀로 몰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마을 전체가 마녀에 대한 공포심으로 물들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은 집단 광란 상태에 빠져요. 이런 집단 광란 상태는 마녀 사냥의 가장 원초적인 기반이죠. 이러한 마녀 사냥의 피해자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주로 힘없고 돈 없는 농촌의 여성들이 마녀로 심판대에 올랐대요. 그 외에도 약초를 사용하여 사람을 치유했다는 이유, 정신병이 있거나 거지라는 이유로 마녀로 몰리기도 했죠.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마녀로 많이 고발을 당하는데 마녀를 고발하면 포상을 받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읽는 이단 신문가들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고문을 자행했어요. 이 책에 따르면 자백을 받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고문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 마녀임을 자백하지 않으면 2에서 3일간 고문하여 신문한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중 심판관들은 고문을 하면서 동료의 이름을 말하라고 끊임없이 협박해요. 비젠슈타이크의 재판은 몇 달 동안 계속됐고 그 결과 60명이 넘는 여성들이 고문에 못 이겨 마녀임을 자백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어떤 이들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여성 혐오를 조성하는 책이라고 말해요. 하일리의 여성 혐오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성욕이에요. 마녀의 망치에 묘사된 여성의 성은 매우 적극적이에요. 여성은 악마를 유혹하고 간통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유욕이 사탄으로 이르는 이제 길이라고 그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마녀가 발가벗은 채 누워있다. 마녀의 수족은 그 추악한 행위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중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감성적이라 성욕이 마구 발현된다고 해요. 여성이 자신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남성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사탄에 의지한다 라는 말을 하일리이는 책에서 매우 강조했고 여성에 대한 박해를 정당화시켰어요. 미친놈이네요. 이 책의 저자인 하일리이는 광적이고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언급한 인스부르크 재판에서 패소한 이후에 피고인 여성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혔고 결국 화가 난 주교에 의해 인스부르크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죠. 자기가 그냥 이렇게 내가 졌다 이래가지고 막 창피해서 떠난 게 아니라 계속 그 법정에서 진 피고인을 계속 이렇게 스토킹하고 괴롭히다가 결국에 퇴출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미친 책을 쓴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극단적인 인물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쓴 것이에요. 17세기 초 마녀의 망치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퍼져나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까지 퍼졌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마녀 사냥 사건이 일어났죠. 1692년 마녀의 망치에 실린 사상 때문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이제 세일럼의 주민들이 폭도로 변했어요.
마녀가 아이들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마구잡이로 고발이 시작되었죠. 일부 주민은 용감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그들도 모두 기소되었어요. 마녀를 옹호하거나 재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용납 자체가 안 됐죠. 그렇게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150명이 체포되었고 2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중 19명이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이 세일럼에서 일어난 일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책 속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주입된 결과였어요. 분신은 곧 이제 이단이었죠. 즉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이단이라고 규정 지은 것이에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200년간 의심 자체를,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가장 최악의 범죄로 간주하면서 무고한 다수의 희생자를 냈어요. 18세기 말까지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은 약 4만에서 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하일리는 성경의 한 구절에 집착해 마녀 사냥의 교과서를 저술했어요.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제가 오늘 준비한 마녀 사냥의 교과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